그들은 강남의 한 모텔 앞에서 차를 세웠다. 차 안에서 둘은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었다. 정연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0년 전 은지와 처음 연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열정적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은지가 차에서 내렸다. 재현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정연수는 끝까지 지켜봤다. 2시간 후에야 그들이 나왔다. 은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재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2살의 정연수는 오늘도 오전 7시에 일어났다. 10년째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다.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펼치고 아내 은지가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고요했고 이 평화로운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가족 사진 가져오라고 했어요. 8살 소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정연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한테 말해서 예쁜 사진 골라보자. 은지는 벌써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항상 바빴지만 가족을 향한 애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적어도 정연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질 예정이야. 괜찮아. 소희랑 치킨 시켜 먹을게. 정연수는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은지가 현관문을 나서며 던진 키스는 어제보다 짧게 느껴졌다. 아니, 사실 요즘 들어 계속 그랬다. 하지만 정연수는 그저 바쁜 탓이라고 생각했다. 출판사에 도착한 정연수는 원고 더미 앞에서 하루를 보냈다. 신인 작가의 연애소설을 편집하다가 문득 멈췄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장면이었다. 남자들은 정말 둔감하다니까요. 여자가 마음을 돌리면 신호가 다 있는데 작가의 피드백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었다. 퇴근길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한 정연수는 현관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은지가 일찍 온 건가? 하지만 그녀의 차는 주차장에 없었다. 거실에서는 소희가 혼자 만화를 보고 있었다. 소희야, 엄마는? 아직 안 왔어요. 아, 그런데 아빠, 아까 이상한 아저씨가 왔다 갔어요. 정연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떤 아저씨? 키 크고 양복 입고 네가 소희구나 하고 웃으시더니 그냥 갔어요. 현관의 향수. 소희의 말. 정연수는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10년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향수 냄새는 평소와 달랐다. 달콤하고 낯선 향기였다. 정연수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고요히 숨쉬는 아내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여보,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날 저녁 은지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연수는 어제의 의심을 떨쳐내려 노력하며 고개를 들었다. 소희 돌봄 도우미를 구했어. 이모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가 늦을 때 소희를 봐주실 수 있대. 정연수는 의아했다. 갑자기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즘 내 일이 너무 바빠져서. 그리고 당신도 출판사에서 야근이 잦잖아. 소희를 위해서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한. 다음 주 월요일 정연수는 처음으로 그 이모를 만났다. 김미정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친절하긴 했지만 정연수를 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다. 소희가 정말 예쁘네요. 잘 돌봐드릴게요. 김미정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연수가 볼 때는 어색해 보였다. 아이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모님, 돌봄 일 오래 하셨어요? 아, 네. 경력은 좀 있어요. 모호한 대답이었다. 정연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은지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자, 이제 출근 준비해야지. 이모님, 소희 간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연수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김미정이 있는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다. 소희는 이모가 엄마랑 작은 소리로 이야기 많이 해요라고 중얼거렸고, 정연수가 일찍 들어간 날에는 김미정이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을 목격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다. 정연수는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소희가 학교에 간 낮 시간, 은지와 김미정이 거실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지가 뭔가 급한 듯 종이 뭉치를 김미정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어쩐지 가끔 CCTV 화면에 무언가가 가려져 보이거나 각도가 이상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 같았다. 돌봄을 위한 만남치고는 너무 은밀해 보였다. 그날 밤 정연수는 은지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이모님과 낮에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어? 은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뭔 소리야? 그냥 소희 교육 방침 같은 거 상의한 거야. 그런데 종이 뭔가를 주던데. 아, 소희 학습지 샘플이야. 뭘 그렇게 자세히 봐? 은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다. 정연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며칠 후 정연수는 김미정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다. 강남 법무법인 박앤파트너스. 아래쪽에는 이혼 전문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다. 순간 정연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 달라진 향수, 은밀한 대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명함까지. 김미정은 돌봄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지의 이혼 준비를 돕는 누군가였다. 정연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10년간 쌓아온 믿음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한 번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급하게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정연수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잠금해제 번호는 소희 생일이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이러니했다. 메신저 목록을 내려보던 정연수의 손이 멈췄다. 미정 언니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가장 위에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오늘도 3시에 만나기로 했어. 응, 남편은 7시에나 들어와 충분해. 그 사람 일정 확인했어. 응, 오늘은 시간이 괜찮다고 했어. 정연수의 혈관 속으로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들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정말 고마워,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조심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설마 연수 씨는 둔감해.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메시지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다. 정연수가 CCTV에서 그들을 본 그날이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재현 씨가 오늘 못 온다고 해서 실망했는데 언니가 와줘서 외롭지 않았어. 재현 씨, 요즘 바쁘구나. 그래도 조심해야지. 흔적 남기면 안 돼. 알아. 재현. 그 이름이 정연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정연수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침실을 나왔다.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다. 은지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말했다. 평소와 똑같은 표정, 똑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정연수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응, 알겠어. 정연수도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정연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다.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집을 지켜봤다. 2시 50분경 검은색 BMW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키 큰 남자가 내렸다. 소희가 말했던 이상한 아저씨였다. 정연수는 10분을 더 기다린 후 집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그 잠깐 사이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열쇠를 조용히 돌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지의 목소리였다. 10년간 들어온 그 웃음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다. 더 밝고 더 행복해 보였다. 정연수는 몰래 거실 쪽을 훔쳐봤다. 소파에 앉은 은지와 낯선 남자가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김미정은 보이지 않았다. 재현 씨,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이 답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견뎠을지. 재현이 은지의 손을 잡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건데? 그냥 이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은지가 재현에게 몸을 기댔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다. 정연수가 1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이었다. 정연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봐야 했다. 아직은 안 돼. 소희 양육권 문제도 있고. 미정 언니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은지가 재현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재현은 은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럼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자. 재현이 은지를 일으켜 세우며 침실 쪽으로 향했다. 은지가 수줍게 웃으며 따라갔다. 정연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10년간 자신과 나눈 모든 친밀한 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는 기분이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다. 김미정은 돌봄 이모가 아니라 은지의 불륜을 도와주는 공범이었다. 재현이 올 수 없는 날에는 그녀가 와서 은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고 이혼 계획까지 함께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정연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은지의 말처럼 그는 정말 둔감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이혼을 계획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평화로운 가정을 믿고 있었다. 계단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정연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그도 계획을 세워야 했다. 정연수는 그 후 일주일 동안 사설탐정처럼 행동했다. 은지 몰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기였다. 재현과의 첫 만남이 8개월 전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미정과의 연락은 그보다 훨씬 이른 1년 2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정연수는 은지의 오래된 메시지들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리고 전율이 흐르는 대화를 발견했다. 1년 2개월 전 마이너스 미정 언니와의 첫 대화. 결혼 생활 어때? 행복해. 그냥 그래 무료하고 답답해.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 인생 한 번인데. 언니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도와줄게. 방법이 있어. 그 다음 날부터 김미정은 은지에게 구체적인 조언들을 주기 시작했다. 일단 남편의 일상 패턴을 파악해봐. 언제 늦고, 언제 일찍 들어오는지. 왜? 자유시간을 확보해야지. 그리고 서서히 변화를 줘야 해. 갑자기 바뀌면 의심받으니까. 정연수는 소름이 돋았다. 8개월 전부터 시작된 재현과의 불륜보다 더 일찍부터 김미정은 은지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도록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김미정의 정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기혼 여성들의 이혼을 돕는 브로커였다. 법무법인과 연결되어 있었고 의뢰인들에게 완벽한 이혼을 위한 전략을 제공했다. 정연수는 며칠 더 은지를 미행했다. 목요일 오후 은지가 회사에서 나와 재현의 차에 탔다. 검은색 BMW였다. 정연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그들은 강남의 한 모텔 앞에서 차를 세웠다. 차 안에서 둘은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었다. 정연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0년 전 은지와 처음 연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열정적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은지가 차에서 내렸다. 재현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정연수는 끝까지 지켜봤다. 2시간 후에야 그들이 나왔다. 은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재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정연수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다음 주 화요일 정연수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 은지가 일찍 퇴근한다고 문자를 보낸 날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현과 만나 그들의 집으로 온 것이었다. 정연수가 카페에서 지켜보는 동안 재현의 차가 집 주차장에 들어섰다. 10분 후 정연수가 조심스럽게 집 앞으로 갔을 때 차 안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애무하고 있었다. 차의 흔들림이 보였다. 은지는 정연수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전히 다른 여자 같았다. 여기서 이러면 위험하지 않아? 재현이 속삭였다. 괜찮아.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연수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집이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6개월 전 대화. 재현 씨 괜찮은 것 같던데.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처음엔 그냥 외로움 달래려고 만났는데 점점 진지해지고 있어. 그 사람과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좋아, 그럼 이제 2단계로 들어가자. 남편이 당신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왜? 남편이 먼저 의심하고 추궁하면 당신이 피해자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 양육권 싸움에서 유리해져. 메시지를 보니 은지가 재영과의 만남을 단순한 외도가 아닌 진짜 사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더욱 정연수를 괴롭혔다. 정연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조작당했는지 깨달았다. 처음에 집 현관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도 의도적으로 뿌려둔 것이었다. 은지가 일부러 정연수가 의심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3개월 전 대화에서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어제 가까이 와서 향기가 좋다며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완벽해, 계획대로야. 이제 돌봄 이모 작전을 실행하자. 정말 효과 있을까? 남편들은 다 똑같아.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해. 아이 돌봄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절대 의심 안 해. 모든 것이 각본이었다. 김미정이 돌봄 이모로 집에 들어온 것도, 은지와의 은밀한 대화도, 심지어 CCTV에 포착된 서류 전달 장면까지도 모두 계산된 연출이었다. 정연수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발견했다. 일주일 전 대화. 남편이 완전히 의심 모드에 들어갔네. 핸드폰까지 뒤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에 추적 앱 깔아뒀거든. 언제 잠금 해제하는지 다 보여. 바보 같은 남자. 우리가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봤네. 정연수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들이었다. 심지어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조작당했다. 의심하는 남편, 진실을 캐내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던 것이다. 그들의 각본에 따라 정연수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게임의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은지와 김미정, 그리고 재영까지 모두 한 팀이 되어 자신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을.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다. 이제 정연수도 게임의 룰을 바꿀 시간이었다. 그들이 각본을 썼다면 이제 자신이 결말을 쓸 차례였다. 정연수는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정연수는 다음 이틀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은지에게 다정하게 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확보였다. 모든 메신저 대화를 백업하고 김미정의 정체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법무법인과의 연결고리, 다른 의뢰인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다. 두 번째는 소위였다. 정연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시작했다. 은지와 김미정의 대화에서 나온 양육권 계획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수요일 저녁 정연수는 행동에 나섰다. 여보, 오늘 김미정 이모님 오시나? 은지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평소와 다른 정연수의 차분한 톤 때문이었다. 아, 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날 오후 3시 김미정이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정연수가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연수 씨가 일찍 오셨네요. 김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연수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김미정과 은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김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김미정 씨, 아니 이혼 전문 브로커 김미정 씨. 정확히는 퍼펙트 라이프 컨설팅 대표 김미정 씨죠. 정연수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평온했다. 당신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제 아내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은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은지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얼어붙었다. 은지야, 앉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정연수는 은지에게도 같은 화면을 보여줬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 내용이었다. 이게 어떻게? 추적 앱? 너희가 내 핸드폰에 깔아둔 그거 말이야? 나도 같은 걸 너희 핸드폰에 깔아뒀어. 벌써 한 달 전부터. 은지와 김미정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려 했는지, 재현이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소희를 이용해서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정연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김미정 씨의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의뢰인들과의 계약서 사본이야. 불법 이혼 중개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지. 김미정이 일어서려 했지만 정연수가 손으로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앉아 계세요. 정연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재현 씨와 미정 씨의 과거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예요. 두 분이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무슨 소리야? 재현이와 김미정이 연인 관계였어. 그들은 기혼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혼을 유도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꾼들이야. 너는 그냥 그들의 먹이였을 뿐이야. 은지가 김미정을 바라봤다. 김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미정 언니. 이게 사실이야? 김미정이 입을 열었다. 은지야, 미안해. 처음엔 그냥 일이었는데. 일이었다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연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은지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소희 때문에라도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그는 이혼 협의서를 꺼냈다. 조건은 간단해. 소희의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너는 면접 교섭권만 가져. 재산은 반반 나누되 너희가 나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로 받겠어. 그리고 김미정 씨, 당신은 앞으로 제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불법 사업에 대해서는 은지가 협의서에 사인하면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김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은지야, 정연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끝내고 싶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은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김미정은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재현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정연수는 소희와 단둘이 남았다. 아빠, 엄마는 언제 다시 와? 소희야, 엄마는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주말에는 만날 수 있어. 아빠랑 둘이 사는 건 괜찮아? 정연수는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날 밤 정연수는 소희가 잠든 후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1년간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한 달간의 진실 찾기가 모두 끝났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종을 받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소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연수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